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혼 후 5년간 혼자 살던 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반려동물 병원에서 말이에요. 고양이 때문에 급하게 달려간 그곳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 52살의 박민수 씨.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어요. 하지만 그 호감이 사랑으로, 욕망으로 번져갔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년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에요. 이혼 후 혼자 키우는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거울 보는 일이 많지 않아요. 화장도 점점 간단해지고 립밤 정도만 발라요.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고양이 미미와 단둘이 사는 삶. 어릴 적엔 혼자 사는 여자가 멋져 보였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쓸쓸하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저녁을 먹는 시간들이 가장 외로웠죠.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미미에게 말을 걸기도 했어요. 미미야, 엄마 오늘 뭐 했는지 알아? 하지만 고양이가 대답해 줄 리는 없었죠. 그저 야옹하고 울 뿐이었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미미가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축 늘어져서 급하게 동네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해 주세요. 숨을 헐떡이며 미미를 안고 들어간 병원. 그런데 접수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한 체크셔츠에 청바지. 무릎 위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있었죠. 나이는 아마 50 초반? 살짝 벗겨진 이마와 다정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안정적인 느낌? 차분하게 강아지를 쓰다듬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작스러운 감정이었어요. 고양이가 아픈가 보네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부드러운 톤이 귀에 감겼죠. 네. 갑자기 밥을 안 먹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오랜만에 낯선 남자와 대화해서 그런가? 우리 몽이도 그런 적 있어요.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인데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위로의 말. 그 말 한마디에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눈빛이 좋았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감사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했어요. 조금 더 편안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이시구나. 반려동물 키우신 지 오래 안 되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민수 씨가 말했어요. 네, 1년 정도 됐어요. 혼자 사는데 너무 적적해서 괜히 솔직하게 말해버렸네요. 아, 저도 혼자 살아요. 몽이랑 함께요. 은근히 자신의 상황도 알려주는 그 사람.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처지라는 동질감? 진료를 기다리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반려동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동네 얘기, 날씨 얘기까지. 저는 박민수라고 해요. 52살입니다. 김지영입니다. 48이에요. 서로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된 것도 그날이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회사원이고 이혼한 지 3년 됐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멀리 산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김지영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호명하자 저는 미미를 안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민수 씨가 격려해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신경 쓰였어요. 다행히 미미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스트레스성 식욕부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처방전을 받고 나오니 민수 씨가 아직 앉아 있었어요. 그분도 아직 진료 순서가 안 된 모양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 씨가 말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잘 됐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민수 씨가 기뻐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미미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민수 씨는 병원 밖까지 따라 나왔어요. 지영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미미도 놀란 것 같은데 좀 쉬어가세요. 조심스럽게 민수 씨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진짜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터라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미미도 좀 진정시켜야겠어요. 병원 근처 작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마주본 그 사람. 미미를 캐리어에서 꺼내 무릎에 올리자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줬어요. 예쁘네요. 털색이 참 고와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고양이도 좋아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어릴 때 키워봤거든요. 지금은 몽이 때문에 못 키우지만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몽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귀여운 포메라니안이었어요. 우와, 진짜 귀엽네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죠?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어떤 분이세요? 그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요? 그냥 혼자 사는 평범한 여자예요. 애들은 다 컸고 이제 고양이랑만 살아요. 자녀분들이 있으시구나. 몇 명이세요? 관심 있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둘 다 대학생이에요. 기숙사 생활에서 집에 잘 안 와요. 그럼 정말 혼자시겠네요.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민수 씨가 지었어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저도 궁금해서 말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몽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 정말 비슷한 처지구나. 이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좀 더 개인적인 대화를 해봤어요. 3년 정도요. 지영 씨는요? 서로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기분이었어요. 5년 됐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적응 많이 하셨겠네요. 공감하는 듯한 표정으로 민수 씨가 말했어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왜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지? 저도 그래요. 특히 밤에. 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외로움, 고독,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삶에 대해. 이상하게 이 사람과는 대화가 편했어요. 말이 잘 통한다고 해야 하나? 지영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지기 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 톡마이너스하고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하다니. 네, 좋아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럼 연락처 교환할까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번호를 주고받으며 서로 웃었어요. 뭔가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연락드릴게요. 헤어지면서 그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미미는 괜찮나요?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괜찮아요. 오늘 고마웠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때론 공원에서, 반려동물 산책을 핑계로 만나기도 했죠. 미미는 캐리어에 넣고, 몽이는 목줄을 메고,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어느 날 민수 씨가 말했어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해요. 집에서 주로 하죠. 그럼 시간이 자유로우시겠네요. 네, 그래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저는 회사 다녀요. 하지만 거기서도 별로. 그도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향까지. 민수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보여줬어요. 지영 씨는 웃을 때가 가장 예뻐요. 어느 날 갑자기 건넨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갑자기 그런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며 민수 씨는 웃었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예쁘게 웃으세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이 궁금해졌어요.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생각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게 됐어요. 오늘은 뭐 하세요? 민수 씨에게서 오는 문자를 기다리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대화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손을 잡고 걷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남자의 손을 잡는 느낌이 새롭고 설렜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가 오는 저녁이었어요. 지영 씨, 오늘 제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손수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간다는 것.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맛있게 해드릴게요. 민수 씨가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민수 씨 집은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에 곳곳에 몽이를 위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앉아 계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는 모습을 보는 거였거든요. 결혼 생활 때도 제가 항상 해줬는데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요리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 생활, 이혼, 아이들, 외로움. 지영 씨, 솔직히 말하면 와인을 한 잔 마신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 병원에서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민수 씨가 말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와인 때문인지 얼굴도 뜨거워졌고요. 저도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저도 뭐요? 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용기를 내어 제 마음도 털어놨죠.
그 순간 민수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쁨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 정말 기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민수 씨가 기뻐하는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지영 씨,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고 입술이 살짝 닿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첫 키스.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그저 이 사람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키스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지영 씨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말하는 민수 씨에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수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쌀 때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한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 옷을 하나씩 벗기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지영 씨, 정말 예뻐요. 제 몸을 바라보는 민수 씨가 저를 보는 눈빛에 온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남자의 시선을 받는 거였거든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민수 씨의 품에 안겨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진짜 오랜만에 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지영 씨, 민수 씨가 저를 끌어안는 모습.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 대신 몸짓으로 서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민수 씨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저는 그 감촉에 몸을 맡겼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민수 씨가 저를 보는 눈빛엔 욕망뿐만 아니라 애정도 가득했어요.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지영 씨 사랑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인지.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의 전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죠. 민수 씨의 품에서 처음으로 절정을 느꼈을 때 저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민수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던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눈을 떴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잠든 민수 씨의 얼굴을 보며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죠. 잠든 민수 씨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평온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잠들고 깬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일찍 일어났네요. 잠에서 깬 민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부끄러워하는 저를 보며 그는 웃었어요. 지영 씨, 어젯밤 후회하지 않아요? 진지한 표정으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솔직한 제 마음을 전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그는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게 됐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죠. 만날 때마다 사랑을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민수 씨는 정말 다정한 연인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 챙겨주고 제 기분을 늘 살펴줬어요. 지영아, 오늘 뭐 하고 싶어?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민수 씨였어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났죠. 손을 잡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포옹, 키스까지. 길을 걸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영화관에서는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스킨십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민수 씨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행복감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요. 거울을 보는 일도 많아졌고 화장도 다시 신경 쓰게 됐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지영아, 나랑 여행 가지 않을래? 어느 날 갑자기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여행이요. 깜짝 놀란 저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바다 보러 가자 둘이서만.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동해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차 안에서부터 설렘이 가득했어요. 연인끼리 떠나는 첫 여행이었거든요. 기대돼. 운전하면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방.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와, 정말 예쁘다.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저를 보며 민수 씨가 말했어요. 바다보다 지영이가 더 예뻐. 그의 달콤한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행지에서의 사랑은 더욱 특별했어요. 일상을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촛불 아래 저녁을 먹었어요. 지영아, 너와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꿈 같아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고 진한 감정이 담긴 그날. 여행이라는 특별함이 더해져서 그랬을까요? 지영아, 너무 예뻐. 달빛 아래서 속삭이는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저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전기 같았고 입맞춤 한 번 한 번이 불을 지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짜릿한 전율과 황홀감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뜨거워져요. 지영아, 사랑해. 정점에서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지영아,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한 달 후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거요.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응, 매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 가슴이 뛰었어요.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밤마다 혼자 잠들어야 하는 게 점점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에게 답을 했어요. 함께 살아요. 그의 얼굴에 번진 환한 미소.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며 살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사 준비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48배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지영아, 사랑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들려오는 그 말. 나도 사랑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함께 요리하고 청소하고 반려동물들을 돌보며 보내는 하루하루. 미미와 몽이도 금세 친해져서 같이 놀기도 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서로를 안고 사랑을 나눴어요. 매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매일 다른 감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민수 씨. 가끔은 진하게, 가끔은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민수 씨의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며 저도 점점 더 여자다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 민수 씨도 자주 그런 말을 해줬어요.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커플이었어요. 큰 싸움도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았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어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죠. 지영이야, 오늘은 뭔가 특별하게 해볼까?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말했어요. 특별하게요. 궁금한 표정으로 제가 말했어요. 촛불도 켜고 음악도 틀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촛불과 음악이 어우러진 침실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이 마음을 나눴어요. 민수 씨의 손길은 한층 더 섬세했고 저의 반응도 더욱 솔직했어요. 지영아, 정말 아름다워. 그가 촛불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런 시선을 받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서로의 숨결이 가라앉을 즈음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민수 씨의 품에 안겨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을 함께 살았어요. 매일이 행복했고 매일이 새로웠어요. 지영아, 우리 결혼할까? 1년 후 민수 씨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깜짝 놀란 저에게 반지를 내미는 모습. 반지는 작았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네.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이혼 후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 사람과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작은 식.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됐네. 결혼 반지를 끼며 그가 말했어요. 네, 잘 부탁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어요. 호텔 침대에서 나눈 첫날 밤의 사랑.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했어요. 여보, 그 호칭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여보도 사랑해.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렀어요. 제주도에서의 일주일. 매일 밤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호텔방에서, 때로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신혼부부답게 달콤하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마지막 밤 그가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 됐어요. 미미와 몽이도 우리 가족이죠. 결혼 후에도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졌죠.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사랑을 확인하며 잠들어요. 때로는 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언제나 진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그가 있고 밤에 잠들 때도 그가 곁에 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가 묻는 말. 여보 기다리는 하루였어요. 솔직한 대답을 하면 그는 웃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며 대화하고 그리고 침실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요. 오늘도 사랑해. 매일 밤 듣는 그 말. 나도 사랑해. 매일 밤 하는 대답. 이런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병원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피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어요. 외로운 중년들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음까지 주고받는 관계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해요.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매일 밤 민수 씨의 품에서 잠들며 생각해요. 정말 행복하다고. 민수 씨의 체온, 민수 씨의 숨소리, 민수 씨의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선물 같아요. 여보, 내일도 함께 있을 거죠? 잠들기 전 그가 묻는 말. 물론이죠.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해요. 그러면 그는 저를 더 꽉 안아줘요. 그 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찾아오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열어두면 언제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저처럼 반려동물 병원에서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오늘도 그의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여요. 나도 사랑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는 저.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여정이에요. 매일 아침 그와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그와 함께 잠들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몰랐어요. 혼자였을 때는 몰랐던 행복. 이제는 매 순간이 감사해요. 그의 손을 잡고 걸을 때,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의 품에 안길 때, 모든 순간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려보세요. 분명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